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과목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41번 하이스피드 캔 파형 분석 시 지선 부위 점검 중 하이라인이 전원에 단락되었을 때 측정되어지는 파형의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해서 하이라인에 전원이 단락이 되어 있을 때 이때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하이 파형 13.9V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파형은 종단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로 11.8V가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에 단락이 되었을 때 측정되어지는 파형의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로우 파형은 종단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로 11.8V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자동차에서 캔 통신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그 캔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량 내에서 그 호스트 컴퓨터 메인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 없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호스트 중심을 잡고 있는 센트럴 그 컴퓨터가 없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설계된 표준 통신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므로 모듈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두 개의 배선 캔 하이 그 다음에 캔 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그런 것이 이제 캔 통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캔 통신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싱글 마스터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양방향이 가능하고 이런 데이터의 배선 캔 하이와 로우 모듈 간의 통신 그 다음에 양방향 통신이다 해서 특징이 아닌 것은 싱글 마스터 방식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공기 정화용 에어필터 관련해서 틀린 것은 해서 공기 정화용 에어필터는 차량 실내의 이물질 그 다음에 냄새를 제거해서 항상 쾌적한 실내의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기 정화용 에어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되던 파티클 이런 작은 입자들 파티클 에어필터는 먼지만 제거하였지만 현재는 먼지 제거용 필터하고 냄새 제거용 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걸 갖다가 이제 컨비네이션 필터로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컨비네이션 필터를 사용해서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를 시킨다. 그래서 필터가 막히면 블로와 모터에 송풍기 모터에 송풍량이 감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 필터가 막히면 블로어 모터의 소음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이제 증가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센서 진단 시 사양 설정 오류 데이터 트러블 코드 발생에 DTC 발생에 따른 정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서 베리언트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신품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모듈을 교체한 후에 차량에 장착된 옵션의 종류에 따라서 모듈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작업, 이것이 이제 베리언트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시키는 작업으로 해당 차량에 맞는 사양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 교체 전 모듈의 사용으로 인식을 해서 관련 고장 코드 및 경고등을 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의 스캐너를 사용해서 베리언트 코딩을 수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수행이 안 될 때 베리언트 코딩 이상 그 다음에 사용 설정 오류 이런
데이터 트러블, 트러블 코드, DTC 고장 코드가 소거되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TC 발생에 따른 정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베리언트 코딩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발전기 비단자의 접촉 불량 및 배선 저항 과다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해서 배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주울열이 발생을 한다. 발전기 비단자의 접촉이 불량하거나 배선의 저항이 과다하면 비단자 배선이 발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식에 있어서 I자승 RT 전류의 제곱 주울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의 주울열을 발생을 하는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자의 접촉이 불량하거나 배선의 저항이 과다하면 비단자 배선이 발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자 배선 발열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동전동기의 작동 원리는, 기동전동기는 이제 스타터 모터, 우리가 기동전동기 맨 처음에 이제 그 엔진을 갖다가 기동을 할 때 플라이 휠을 갖다가 돌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플라이 휠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돌려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엔진이 이제 들어갈 때 흡입 여기 이제 TD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DC 이러면 여기 흡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압축, 그 다음에 폭발, 배기가 되는. 그래서 처음에 그 플라이 휠 쪽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기동 전동기가 여기서 기동을 해서 여기에 플라이 휠을 기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 엔진이 크랭크 샤프트를 갖다가 이제 돌리게끔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이 처음에 기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그 스타터 모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흡입, 그 다음에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이런 가솔린 엔진 기관을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기동 전동기로 여기 기동을 시켜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이러한 사행정에 있어서 여기 폭발 압력 때 폭발 시 이러한 폭발했을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소 압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엔진이 돌아가게 될 때 이 기동 전동기의 역할은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해서 모터의 기능으로 발휘를 해서 기동 전동기의 작동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행차 정기 점검에서 소음도 검사 전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그 운행차 정기 점검에서 소음도 검사 전에 이제 확인하는 항목 이걸 보시게 되면 소음 덮개,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 덮개가 그 머플러 덮개가 띄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배기관 머플러, 그 배기관 및 소음기, 그러니까 배기관이라면 이제 이그저스트 매니폴드하고 이제 소음기 머플러가 되겠습니다. 배기관하고 이제 배기다기관하고 소음기,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해서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캐탈리틱 컨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음기가 있어서 이런
소음기에 있어서의 덮개라든가 그 다음에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전에 어떤 여기 그 연결되는 연결 부위 플랜지가 있으면 플랜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플랜지에 있어서의 연결 부위랄까 그 다음에 배기 다기관에 있어서의 연결 부위 이런 쪽에 있어서 누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기관과 경음기 소음 덮개 그 다음에 소음 덮개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할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소음도 검사 전에 확인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동기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고요. 자동차 편의 장치 중에 그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의 그 편의 장치 중에 이모빌라이저라는 것은 이제 도난 방지 예방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운전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모빌라이저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모빌라이저는 무선 통신으로 점화 스위치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걸리지 않게끔 하는 엔진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점화 스위치의 기계적인 일치뿐만 아니라 점화 스위치하고 자동차가 무선으로 통신해서 암호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엔진이 시동이 되도록 하는 도난 방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치에 사용되는 점화 스위치 손잡이 트랜스폰더에는 자동차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특수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일치하는 복제된 점화 스위치나 또는 다른 수단으로는 엔진의 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있는 이러한 장치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은 일반 키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이모빌라이저는 등록된 키가 아니면 시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맞고요. 그 다음에 통신 안전성을 높이는 캔 통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동키 내부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모빌라이저 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는 캔 통신은 서로 간에 어떤 그 모듈 단위에 있어서의 그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 상호간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모빌라이저 도난 방지 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가 0.8헬리일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0.01초 간에 4A에서 1A로 동일하게 변화하면 다른 쪽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해서 상호 인덕턴스의 값 헬리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0.8 헬리를 놓고 그 다음에 0.01초 동안에 4A에서 1A의 전류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0.8에다가 0.01 해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 곱하기 0.01 나누기 3이니까 3 나누기 0.01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0.01로 나누면 이게 이제 80이 되고요. 3 하면은 240 볼트가 되겠습니다. 240 볼트. 그 다음에 그 쉬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기계적인 장치 연결, 그 다음에 어떤 전선의 연결, 뭐 이런 거 없이 기본적인 단독에 있어서의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정확한 상황 변화를 센싱을 해서 막바로 이제
그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으로 연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적인 장치의 일부분, 기계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것들의 일부분을 제거를 해서 단독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작동 상태를 모듈이면 모듈 뭐 어떤 하나의 그 기능할 수 있는 장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상황을 전자 제어 컨트롤 시스템에다가 인풋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적용된 차량에서 포지션 센서 또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액추에이터가 중속 60 kph 주행 중 고장 시 제어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고장 시 변속 시 변속기 현상을 보게 되면 변속기의 인터럭, 그 다음에 엔진 스톱, 그 다음에 고정 변속단, 변속기 성능 저하 해서 여기 변속단의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적용된 차량에서 포지션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가 중속 주행 중에 고장 시 제어 방법으로는 변속단 상태를 유지를 해서 어떤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어해서 정차를 시킨다든가 경보음을 울리며 엔진 출력을 제어한다든가 N단으로 제어해서 정차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변속단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변속단 유지, 변속기 인터럭, 그 다음에 엔진 스톱, 그 다음에 변속기 저하 성능. 그래서 고장시 변속기 현상 중에 제어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변속단 상태 유지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스티어링 휠에 부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리모컨 스위치 교환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일정한 속도를 갖다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겠습니다. 리모컨 스위치 교환 방법으로는 점화 스위치를 오프시키고 배터리를 마이너스 단자부터 분리를 한다. 플러스 단자를 하게 되면 쇼트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하고요. 앞바퀴를 일직선 정렬로 해놓고 운전석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 스티어링 휠을 탈거, 그 다음에 스크루를 풀고 패들 쉬프트 스위치를 탈거하고요. 그 다음에 패들 쉬프트 스위치 커넥터 분리, 스크루 풀고 로어 커버 탈거,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커넥터 분리 후 와이링 탈거 해서 스티어링 휠 어셈블리를 탈거하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분리, 고정 스크루 풀고 스티어링 리모컨 어셈블리 탈거. 그래서 클럭 스프링 탈거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타이어 프레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경고등이 점등될 때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서 타이어의 압력이 규정값 이하거나 센서가 급격한 공기의 누출을 감지하였을 때 타이어 조합 경고등, 트레드 경고등 접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이어에 어떤 그 형상을 줘서 접지력을 갖다가 이제 형상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트레드가 되겠는데 타이어 조합 경고등을 점등해서 경고를 한다.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문제가 규정값 이하로 된다든가 급격한 공기의 누출을 감지했을 때 이때 이제 해야 될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해서 적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동등과 후미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동차의 전조등, 헤드라이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제동등, 그 다음에 후미등, 뒤에 그 차의 테일램프, 후미등의 등화장치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해서 제동등과 후미등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표로 캔 통신에서 표준 통신 규약에 의거해서 데이터가 서로 상호간에 그 송신했다가 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캔 통신에서 아래와 같이 A 지역이하고 B 지역이 사이
A 지역이 하고 요 B 지역이 사이에 통신선이 단선이 되었을 때 자기 진단 점검 단자에서 캔 통신 라인의 저항을 측정했을 때 측정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자기 진단 점검 단자가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은 여기 125oh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후 측방 레이더 감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자동 해체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해서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를 운행할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 차량 후반에 진칸 트레일러라든가 캐리어 등을 장착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범퍼 표면 또는 범퍼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광활한 사막을 운행할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 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를 운행할 경우 요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번 차량에 사용되는 통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여기 이제 후측방 레이더 감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자동 해제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해서 센서 감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자동 해제되는 조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범퍼 표면 또는 범퍼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짐칸, 트레일러라든가 캐리어 이런 것들을 장착한 경우에 넓은 지역이나 광활한 사막에서 운행할 경우 그 다음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뭐 이럴 때는 후방 레이더 감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자동 해제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사용되는 통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린 통신은 마스터 슬레이브 통신이다 라고 해서 멀티 마스터가 아니고 그 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호스트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슬레이브 통신이 되는 것이 린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장비를 활용한 전방 레이더 센서 보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서 주행 모드가 지원되는 경우에 수직계 그 다음에 수평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정 장비가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별도의 보정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 시험 전에 준비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서 그 자동차는 적절히 예비되어 운전되어 있는 공차 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배터리는 충전한 상태에 돼야 되겠고요. 원동기는 공회전 상태, 충전 상태, 배터리는 충전, 원동기는 공회전. 그 다음에 타이어의 공기압은 표준 공기압, 그 다음에 4등식 전조등의 경우에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화에서 발산하는 빛을 차단한 상태로 하고 시험 전에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규정값, 시험기 상하 조정 다이얼 0으로 맞추고 여기서 공차 상태에서 측정하는 이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차 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이 상황에서 전조등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59번 자동차에 사용되는 교류발전기 작동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여자 전류의 평균값은 전압 조정기의 듀티율로 조정이 된다. 60번 다음 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은 해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병렬로 저항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R분의 1 해서 R1 분의 1, R2 분의 1, R3 분의 1 해서 Rn분의 1 해가지고 R분의 1 이퀄 1A 그 다음에 1오hm 3오hm 1.5ohm이 여기 이제 병렬로 연결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분의 1에 여기 1분의 1을 5ohm에다가 1분의 1, 그 다음에 1분의 2, 그러니까 3ohm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이제 1.5
1.5 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1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여기 15분의 10 이렇게 해서 요거 나눠주면 5, 2, 15, 35 해서 이걸 이제 3으로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기 3분의 1 더하기 2 해서 3분의 요 밑에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지금 그 3분의 얼마가 되냐면 3분의 6이 되겠습니다. 6 3분의 6 요게 이제 R분의 1이니까 여기 R분의 1 그러니까 R분의 1이 3분의 6이니까 요걸 요 내용을 R로 고치면 여기 이제 거꾸로 6분의 3 그래서 여기 0.5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0.5옴이